자, 그렇다면 이 재판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 진지한 표정이 배심원 못지않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자발적으로 참관하고 있는 그림자 배심원들입니다. 이들은 재판 내용을 어떻게 봤을까? 양측 간의 몸싸움이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몸싸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명도 달라질 수 있고 사건을 접근하는 시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상해에 있었다는 160만 원의 행방도 논란이 됐습니다. 160만 원을 가져갔다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그걸 가져갔느냐, 빼갔느냐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160만 원이 설사 피해자 주장대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피고인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를 합리적 의심 없이 검사가 그걸 입증을 해줘야 입증을 했어야 되는 되잖아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미약했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걸까? 남성 2명은 그렇다고 한 데 반해 여성 2명은 유죄라고 답했습니다. 한번 일단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문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현재에서의 폭행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그 폭행이면 충분하지 않나. 어떤 사람이 돈을 빼앗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도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폭행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도 증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있을 때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성립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절도죄, 54만 원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강도죄 또는 절도죄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평의가 끝났습니다.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가 재판장에게 건네졌고 재판장이 선고를 내립니다. 재판 시작 불과 8시간 만입니다. 검사님 부분 그리고 피고인 그리고 강도 부분에 대해서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폭행이 있었는지 관해서 의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선고 결과에 피고인 변호인의 밝은 표정과 검사의 어두운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도 좀 진술이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 본인도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권유한 재판은 아니었어요.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지 최대한 억울함이 없는 재판이었기만을 바라고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법조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인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피고인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도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도 운영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과 법원 직원 한 명이 분주합니다. 여러 서류들을 분류하고 여기저기 전화도 걸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국민참여 재판 안내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재판 정보를 일일이